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 부모에게 돈을 받아가지고 이제 집을 산다면 이제 증여로 볼 수도 있는 거에 대해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그 돈으로 자녀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이 돈이 차입금인지 아니면 증여인지에 따라 세금 문제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단순히 빌렸다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세법상 차입금으로 인정하진 않습니다. 세무서는 자금 출처를 명확히 설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녀 명의로 집을 샀는데 자력으로는 구매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세무서에서는 해당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게 됩니다. 부모에게 받은 돈이라면 증여인지 차용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겠고요. 차용으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합니다. 세법상 차입금으로, 그러니까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서 차용증 작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차용증 안에 어떤 식으로 상환을 할 건지,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이자를 지급을 하고 있는지 이런 요건들이 필요하고요. 말로 이거 돈 빌린 거라고 얘기해봤자 이거 이제 별로 법적으로 효력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차용증 없이 부모 자금으로 집을 샀다면 그냥 증여로 봅니다. 실제 사례에서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없이 부모 자금을 받은 경우 세무서는 이를 증여로 간주하고 자녀에게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이는 통상적인 가족 간 자금 이동에 대해도 세무상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죠.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합니다. 돈의 흐름을 봐야 되는 거죠. 세법은 명목보다 실질을 위주로 봅니다. 차용증을 작성했다 해도 실제 상환이 없고 이자 지급이 없으면 결국 증여로 판단될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돈이 실제로 오가고 갚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용증을 썼다고 해서 또 그게 끝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그거 이자를 주고 있고 이거를 어떻게 갚을 건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거를 갚는 거에 대해서 뭐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겠다. 사실 이거 증여로 봐가지고 증여세 과세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과세관청이 차입과 증여를 구분하는 기준은 차용증을 보고요. 그 다음에 근데 차용증도 차용증인데 이자 지급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원금도 상환하고 있는지를 보고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하고 있는 걸 이제 통장 거래 내역상을 보고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소득 대비 상환 가능성, 그렇죠.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인데 만약에 돈을 빌리는 자녀가 아직까지 뭐 학생이라던가 이렇게 되면 상환 가능성이 한참 후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거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증여로 본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제 검토하게 되고요. 세무조사 시 증여로 판정되면 바로 이제 증여로 과세합니다. 자금 출처 조사를 통해 증여로 판정되면 과세관청은 자녀에게 다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고요. 이 경우 10년 주기 증여 한도와 무관하게 전액 과세 대상이 되며 추가로 가산세까지 이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부모 자금으로 구입하더라도 차입 증명만 되면 증여세는 피할 수 있습니다. 이제 차입 자체는 문제가 이제 부모한테 돈을 빌려도 집을 산다라는 그 개념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게 정상적인 금융거래로 일반적인 제3자와 하는 거래처럼 보이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보이게 아닌 게 실제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자를 분명히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한 2억 1,700만 원 정도가 이제 무이자로 가능하다고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 무이자로 가능한 금액이니까 무이자 계약서 차용증 썼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시고요. 어느 정도라도 분명히 이자를 갖다가 지급할 수 있는 이걸 돈을 빌렸다라는 건 증빙을 거기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무조사는 생각보다 가까이 있죠. 특히 부동산 거래가 집중된 시기에는 국세청이 취득자금 출처 조사에 대한 사전자료 수집을 이미 완료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때 가서 뭐 차용증을 부랴부랴 쓰고 이렇게 하면은 사실 그 차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증여로 봐서 증여세를 과세될 수 있다는 점, 이 점 중요합니다. 그래서 차용이라면 증명하라 아니면 증여로 본다. 부모 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세법은 그 자금의 성격을 증빙을 통해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요. 차입이라면 그 근거를 갖추고 그렇지 않으면 자동으로 증여로 판단돼서 세금이 부담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차용증을 작성을 하고 실제 이자 지급을 하면서 그 흐름을 만들어야 돼요. 이미 돈을 빌린 지 좀 오래됐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이제 저희 같은 전문 세무사님들한테 상담을 받고 그러고 이제 차용증 작성 및 그다음에 이자 지급을 갖다가 하심이 좋고요. 그리고 이자도 그냥 돈을 이체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원래라면 원천세라는 거를 이제 떼고 이자 지급을 하는 건데 뭐 그것도 사실 그렇게까지 하면 이거 확실하게 이자를 주고 돈을 빌린다라는 게 증명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좀 보고 언제 돈을 얼마큼 빌렸는지도 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100% 다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을 것이고 이제 이자 지급이라 이런 걸 흐름을 보고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는 선에서 방어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얘기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